읽겠습니다. 박사님이 저술하신 1만 시간의 법칙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든 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는 법칙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을 투자해야 만 시간이 되는데요. 무조건 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악기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연주를 잘하는 곡만 연습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만 시간을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만 시간 동안 마주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단순한 꾸준함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연습, 그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이 저술하신 1만 시간의 법칙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든 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는 법칙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을 투자해야 만 시간이 되는데요. 무조건 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악기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연주를 잘하는 곡만 연습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만 시간을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만 시간 동안 마주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단순한 꾸준함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연습, 그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곡물이 소의 사료로 소비된다니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식량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가축에 의해 소비되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식량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입니다. 세계 식량 시장에서 곡물 가격은 몇몇 세계적 곡물상들의 거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곡물상들이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서 그 곡물이 귀해지는 거죠. 곡물상들은 이렇게 매입한 곡물을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 팔기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식량 가격이 어떤 국제기구의 조정이나 인도적 배려 없이 그저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곡물이 소의 사료로 소비된다니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식량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가축에 의해 소비되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식량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입니다. 세계 식량 시장에서 곡물 가격은 몇몇 세계적 곡물상들의 거래에 의해 결정됩니다. 곡물상들이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서 그 곡물이 귀해지는 거죠. 곡물상들은 이렇게 매입한 곡물을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 팔기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식량 가격이 어떤 국제기구의 조정이나 인도적 배려 없이 그저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 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 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것. 다시 들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울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만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이 세포 때문입니다. 사실 원숭이들도 거울 세포가 있어서 간단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와 달리 인간의 거울 세포는 뇌의 여러 부분에 분포하여 서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인간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듣거나 보는 것 같은 간접 체험만으로도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바로 이 거울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것.